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동산 중개사 상대하는 법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잘 모르는데 상대는 왠지 전문가 같고 왠지 나를 뭔가 이렇게 사기칠 것 같은 이런 걱정들이 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이나 메일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러 갈 집을 찾기 위해서 내일 처음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어떤 장을 보러 간다, 마트를 갈 때 뭘 살지를 정해놓고 가는 분하고 카드 하나 들고 가서 고르는 분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원하는 걸 명확하게 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아마 전화를 할 거예요. 집 하나 좀 구하고 있는데 괜찮은 집 있나요? 중개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연할까요? 그래서 전화를 걸기 전에 최소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금액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집을 구할지를 정하고 가셔야 되는데, 은행에 가셔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대략적으로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나서 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이 집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방이 2개인지 3개인지, 연식도 신축급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오래돼도 상관이 없는 건지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연식, 구조, 금액, 실거주 여부, 빌라인지 오피스텔도 상관없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고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제대로 보는 꿀팁 부탁드립니다. 나 이제 집 보러 간다 해서 뭐 크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이제 뭐 가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되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일정을 온전히 비우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중개사 한 분만 믿고 갑니다. 근데 대부분,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물건들은 내가 약속한 날과 실제 방문하는 날 사이에 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중개사가 나한테 소개해줬던 그 물건이 없어집니다. 아니면은 원래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껏 주말에 시간을 빼서 어떤 일을 제껴두고 방문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올까요? 아니면은 혹시 뭐 다른 거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볼까요? 아마 후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비슷한 거 없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중개사 분들이 자기가 가진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개사 분들은 나한테도 소개비를 받지만 이 임대인인 집주인한테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을 내가 임차인까지 맞추잖아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나를 맞춰서 넣는 거를 훨씬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비우시고요. 최소한 3곳의 중개사는 미리 예약을 하셔서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조건을 걸어서 물어보고 실제로 매물이 있는지를 확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막상 집을 이제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개사 분이나 세입자나 집주인 분들이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불편해요. 막상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왠지 남의 집에 뭔가 죄 지으러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뭐 많이 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 집을 고르는 거고 아마 내 인생의 최대의 쇼핑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내부 구조를 보고요.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자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의 어떤 수압이나 누수 같은 것, 어떤 곰팡이, 이런 습기 같은 것, 싱크대 하부장도 열어서 안에 뭐 어떤 썩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현 상태로 계약한다 라고 계약서에 특이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집에 하자가 없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집을 대충 본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하자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루를 온전하게 비우시고요. 그리고 최소 3곳 정도를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을 갔을 때는 절대 조급하거나 주눅 들지 마시고 구조나 인테리어보다는 어떤 습기나 어떤 뭐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드디어 집 계약하러 갑니다. 부동산에서 어떤 걸 체크해 봐야 할까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꼭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출력해 달라고 하세요.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과거에 뗀 게 아니라 계약하는 날 출력을 해서 그 안에서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집에 근저당이라는 게 걸려 있는가? 이 근저당은 이제 금융 용어인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이 있다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냥 대출이 없는 대로 가는 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 계약하기 전에 중개 수수료를 꼭 결정을 하시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집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돈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중개 수수료가 이 법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합의하는 개념입니다. 보통은 중개사가 최대치를 부르고요.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모르면 달라는 대로 주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상한선에서 그래도 조금씩은 좀 깎아주는 편이고요. 아주 초고가 주택인 경우에도 0.5에서 0.6 뭐 이 정도지 중개사분들이 말하는 최대 요율인 0.9%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2가지.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당일 출력한 걸 달라. 그래서 그 안에서 근저당이라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2번째, 중개 수수료를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를 하시고 확정 지은 다음에 하셔야 된다. 자, 다음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계약 당일에 미리 챙겨야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 당일에 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인터넷 뱅킹과 이체 한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보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집을 살 때나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집을 계약할 때 뭐 주말에 가서 쓴다거나 평일 저녁에 가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체 한도가 딱 걸려버리면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 쓰기 전에 인터넷 뱅킹 설치 꼭 하시고 이체 한도도 최대한으로 해놓으셔서 뭔가 막혀서 계약을 성사 못하는 이런 불상사는 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는 날 꼭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이사를 가는 날 있죠? 그날 보통 잔금을 다 내는데 그날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가셔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를 받아 놓으면 내가 법적으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포인트겠죠. 자,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되겠죠? 집을 사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집을 사는 방법, 그런 프로세스부터 마인드까지 이 클래스 101에 있는 저의 강의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실전 기술을 배우러 가시죠. 클래스에서 만나요.